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기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슬램티에 참가하여서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된 중미중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작품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 타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합니다. 이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술에 대하여서 발전을 해 나가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을 가지고 미래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까라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작 동기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도에 발생함에 따라서 밖에 외출을 할 때는 항상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며 동시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은 제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바이러스를 지키기 위하여서 손 소독이나 손 씻기,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적인 환기나 손 소독 같은 걸 잘 지키지 못합니다. 또한 몸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건강한 우리여도 집 문을 환기를 하기 위해서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것, 상당히 귀찮은 일이며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편리하고 실용적이게, 그리고 귀찮지 않게 바꿀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여서 이번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실게요. 제가 만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본 작품의 동기에 대한 작품은 자동 환기 장치입니다. 제가 이 장치를 만들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조건은 내가 만든 작품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실내를 자동으로 환기하자. 자동 환기 시스템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동 환기 장치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걸어봤고요. 두 번째 조건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창문을 이용하여 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적으로나 이런 작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닫이 창문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정말로 이렇게 말은 되게 광대하게 하지만 이 조건은 이루지 못하였는데요. 제가 이용한 키트가 과학상자이고 그렇다 보니 부품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미닫이 창문이 아닌 우리가 밀고 당기는 형식으로 잠그는 그런 창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건 3입니다. 환기가 되기 전에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알람을 맞춰놓고서 그 알람을 깜빡하고 그 시간이 되어 알람을 울리면 우리는 엄청나게 놀라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일정 시간이 됐는데 내 주변에 있는 창문이 무슨 귀신 있는 것 마냥 일제히 한 번에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갑자기 있으면 상당히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환기가 되기 전 그 사실을 백색 LED로 표현하는 그런 조건을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번 제 거 작품을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초음파 센서를 할 때만 일어나 있을 텐데요. 살짝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에는 없지만 집안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자동 문이고요. 지금 이렇게 백색 LED가 들어왔죠. 이러고 나서 창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창문이 닫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시연은 끝이 났고요. 앞서 있었던 여러 친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짧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작품에 대해서 크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고 이런 기술을 배우며 기계를 배워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고 제작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은 미래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해서 조금 둘러보고 가려고 해요. 자, 과거에 대해 둘러볼 건데요. 일단 사진을 보면은 탱크, 그리고 전함, 폭격기, 레이더, 그리고 암호 해독을 위한 최초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한 기술이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전쟁을 위한 기술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의 일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레이더와 같은 경우에는 GPS나 와이파이와 같은 통신기기로 발전이 되었고, 컴퓨터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폭격기 같은 것은 여객기, 그런 기술이 되어서 민간인들한테 유용함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에 자리 잡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간인들을 위해 사용되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유익했을 기술들이 민간인들을 위해 사용되기 전에 전쟁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한번 요점을 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과거의 발전 방식에 있어요. 과거에는 자신들의 문물을 발전시켜서 선진 문물을 만든 뒤에 그 문물을 이용하여서 자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약한 세력을 점령하거나 지배하였어요. 그렇게 하여서 그 나라에 있던 특별한 기술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자원을 가져와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여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굉장히 극으로 치닫아 있고 자신들의 사상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일을 정당화하였던 그런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나치 독일입니다. 저는 이 나치 독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대로 나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가지 독재주의 국가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여러 자원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전하였어요. 그리고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즘이라고 불리는 PPT에 있는 저러한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자신들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아예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조금 더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개인이나 한 단체의 욕심, 그리고 한 국가에 의한 욕심의 기술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기술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볼 때예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만들어야 될 기술은 무엇이며 세상을 밝게 만드는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4가지 사례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프 스트로우예요. 이것은 가난하여서 식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적정 기술 중 한 사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안전벨트. 왜 갑자기 안전벨트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안전벨트는 볼보사에서 만든 것이에요. 볼보사는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이런 차량용 안전벨트를 만들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더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이익보다요.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만든 우수한 기술을 특허를 내지 않고 세상에 그냥 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탈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회에서 글을 읽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보에 대해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고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접근성 기술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예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네 가지의 예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서로가 함께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이런 예시, 그리고 이런 예시와 비슷한 사례들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때론 경쟁하기도 하지만 도우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저의 앞으로의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이 그림처럼 모두를 위한 과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를 위한 과학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개인의 것일까요? 아니요, 과학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개인의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거예요. 과학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한 다짐과 노력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나와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자는 거예요. 나도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생각과 그런 것도 소중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과 발전,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이나 올바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몇몇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세상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힘, 권력, 그리고 돈으로 좌우된다는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닌 사회의 성장, 그리고 성숙, 그리고 인간관계를 생각하며 논리적인 사고로서 보다 더 좋은 해결책과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서 들었던 여러 가지 좋은 발표들과 저의 발표를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